자, 날씨가 추워지고 또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에 더 심해지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바로 치질인데요. 특히 그 40대 남성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20대 여성들이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고요. 이 치질 환자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의외로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항문 질환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봐서 치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알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알리지는 않죠. 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실시되는 수술 건수를 보면요, 이 치질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이 치질은 보통 치액과 치로, 치열로 구분되긴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이 치질이라고 하면 이 항문 밖으로 조직이 삐져나온 치액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국민건강보건공단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난해 이 치액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65만 명에 달했습니다. 2009년과 비교하면 62만 명이었던 것에서 연평균 0.8% 증가한 것인데요. 증상이 심해서 병원을 찾은 사람만 통계에 잡힌 거라 실제로 치액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연령별로 보면요. 40대가 13만 명으로 전체 치액 환자 21%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50대 또 3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환자가 많다는 건데 이렇게 환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치액에 대한 개념부터 짚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치액은 항문 안쪽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 조직이나 점막 같은 조직이요. 지지력이 이렇게 약해지면서 아래쪽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주로 이 항문 밖으로 마치 이 꽃이 핀 것처럼 덩어리가 밀려 내려오는데요. 피가 아래로 쏠리는 즉 이 혈관에 혈류량이 많아서 크게 부풀어 오르면 항문 내부벽이 결국 감당을 못합니다. 결국 항문 내부벽의 지지력이 약해지는 모든 상황이 치액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직립보행을 하죠. 중력에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가 아래로 쏠리는 데다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노화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50대 이상 증상이 없는 환자도 모두 검사를 해보면요. 어느 정도 치액이 대부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대가 많은 건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과로나 과음, 스트레스 때문에 증상이 심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술의 성분은 알코올, 이 혈관을 확장시키죠. 이 치액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때문에 소위 우리가 이제 치질이라고 일컫는 치액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러면은 40대 남성들이 조심해야 될 이유가 이제 과로나 과음 조심해야 될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 초반에 20대 여성들이 또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성별로 보면 20대 여성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치액하면은 남자들만 있을 것 같은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지난해 이 치액 환자를 살펴보면요. 남성은 33만 명, 여성은 31만 명으로 남녀가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이 대부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이 치액 환자가 조금 더 많긴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20대를 보시면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20대 여성들의 다이어트를 지목합니다.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 밥을 적게 먹다 보면요. 대변의 양이 줄어들고요. 또 딱딱해지고 변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변비가 생기면 배변이 힘들어지니까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게 되고 복압이 증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항문 혈관 안에 피가 고여서 치액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도 치액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신 때 증가하는 이 황체 호르몬이라고 있는데 이 호르몬이 장 운동에 영향을 줘서 변비를 유발합니다. 또 임신 중에는 배의 압력이 또 올라가겠죠. 아래쪽 항문의 혈액순환에 이렇게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직이 연해지고 혈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치액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0대 남성, 20대 여성을 이야기했지만 평소에 화장실에서 오래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거나 의자나 방바닥에 주로 앉아있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으면요. 피가 아래로 쏠려서 아무래도 항문 혈관이 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치액에도 종류가 있다고요? 예, 이 치액도 항문 안쪽에 숨어 있는 것하고요. 바깥으로 돌출된 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 용어로는 내치액, 외치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내치액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문 안쪽에 발생해서요. 통증이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피가 나거나 배변 시에 일시적으로 돌출되는 게 흔한 증상입니다. 이렇게 안쪽에 숨어져 있다 보니까요. 배변을 해도 이렇게 뭔가 변이 남아있는 잔변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외치액은요. 항문 가까이에서 발생해서 매우 민감한 피부에 덮여 있어서요. 이렇게 만성화된 형태가 많고 또 급성으로 갑자기 혈류가 폐쇄가 돼서
핏덩어리, 즉 혈전이 항문 가까이 생겨서 혈전성 외치액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그곳이 이렇게 부어오르고요. 심하게 아프고 단단한 덩어리처럼 만져져서 결국 터지면 이렇게 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액을 구분해서 얘기는 했지만 대부분 이 외치액이랑 내치액이 혼합된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치액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 증상에 따라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그 대체 방법이 중요한데요. 우선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변 완화제를 복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요. 섬유질 위주의 식이요법 등이 도움이 됩니다. 또 배변 습관을 교정해서요. 좌욕을 하면 또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좌욕은 미지근한 물을 좌욕기나 대야 등에 이렇게 준비한 뒤에요. 하루에 한 3에서 한 5분 정도 하루에 2, 3회 항문 부위를 담그고 앉으면 좋다고 합니다. 일단 이 좌욕은 항문 주변 근육을 풀어줘서요.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항문 부위가 이렇게 청결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기 때문에 치액 상처도 치유되고 혈전이 녹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하면 외과적 수술로 이렇게 돌출된 이 치액을 제거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치액이 암으로 발전한다든가 생명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지만요.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박광수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치액에 대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의외로 그 생활 습관이 우리 건강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네, 자,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